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스마트폰 주식 계좌나 코인 지갑 앱을 열어보니 잔고에 정확히 세후 100억 원이 찍혀 있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발이 덜덜 떨리겠죠. 당장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를 갈궜던 김 부장 얼굴에 사표를 시원하게 던지고 평소에 쳐다보지도 못했던 강남 한강뷰 아파트를 검색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말엔 하남에 있는 포르쉐 매장으로 달려가서 제일 비싼 옵션을 넣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겠죠. 친한 친구들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에 슬쩍 계좌 캡처본을 올리면서 저 드디어 퇴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멋지게 자랑도 하실 거고요.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 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 100억을 손에 쥐고도 결국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질 확률이 99%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철석같이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은 돈이 없어서 생긴 거다. 돈만 무식하게 많아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이 거대한 금융상식부터 완전히 박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과 번 돈을 지키는 능력은 뇌에서 사용하는 뉴런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다른 영역입니다. 전자가 스트라이커의 공격력이라면 후자는 골키퍼의 방어력입니다. 방어구를 하나도 입지 않은 채로 전쟁터에서 운 좋게 적장에 목을 베어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고 해서 당신이 절대 무적이 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갑옷 없는 당신은 모든 적들의 1순위 타겟이 될 뿐이죠. 제 말이 그냥 겁주는 소리 같으신가요? 팩트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의 공식 통계 연구자료에 따르면 복권 당첨이나 갑작스러운 투자 성공으로 거액의 돈을 거머쥔 이른바 벼락부자들의 파산율은 일반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심지어 미국 재무교육기금의 데이터에 따르면 갑자기 막대한 부를 얻은 사람의 무려 70%가 수년 내에 그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당첨되기 전보다 더 심각한 빚더미에 앉아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도 충격적으로 높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100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돈 같은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나약한 심리와 돈의 냉혹한 수학적 속성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팩트가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디테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폭락장에서 남들이 다 돈을 잃고 한강을 가네마네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인공 김대박 씨는 운 좋게 숏 포지션을 잡았거나 알트코인 대박이 터져서 세금 다 떼고 내 통장에 순수 현금 100억 원을 꽂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대박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당장 강남에 있는 50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현차로 플렉스합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원짜리 포르쉐 파나메라를 뽑고 남은 돈으로 3억을 들여 아파트 최고급 인테리어를 싹 마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쏜다며 툭하면 1인당 3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하고 명품관 VIP가 되어 양손 무겁게 쇼핑을 다닙니다. 김대박 씨는 속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100억 중에 집 사고 차 사고 한 55억 썼네. 그래도 내 통장에 현금이 45억이나 남아있잖아. 이 45억을 은행 예금에만 얌전하게 넣어둬도 이자로 평생 일 안 하고 귀족처럼 먹고 살겠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지금부터 경제정비소가 계산기를 냉정하게 두드려드리겠습니다. 이 수학적 진실을 마주하시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50억짜리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등기치는 순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각종 세금의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까지 약 2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집을 샀으니 매년 세금을 내야죠. 50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치면 1년에 좋게 3,500만 원이 깨집니다. 한 달에 관리비는 150만 원씩 나가니 1년에 1,800만 원이죠. 2억 5천만 원짜리 슈퍼카? 보험료와 고급류 기름값, 소모품 유지비로 1년에 최소 2,500만 원이 숨만 쉬어도 나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라이프스타일 크리프, 즉 씀씀이의 인플레이션입니다. 50억짜리 집에 살면서 포르쉐를 타면서 동네 김밥 천국에서 밥을 먹을까요? 골프도 쳐야 하고 해외여행도 비즈니스석을 타야 격에 맞습니다. 이렇게 높아져 버린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김대박 씨는 1년에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유지비를 싹 다 합치면 매년 3억 원이 고정적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남겨뒀던 45억을 예금에 넣어서 방어해볼까요?
45억을 연 3%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 15.4%를 떼고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에 건강보험료까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결국 세후로 손에 쥐는 돈은 1억 원 넘지 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이자는 1억인데 나가는 유지비와 생활비는 3억입니다. 매년 2억씩 적자가 납니다. 게다가 연평균 물가 상승률 3%가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것까지 계산하면 김대박 씨의 45억 원 원금은 길어야 10년에서 15년 안에 완벽하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금을 파먹으며 스스로 파산의 길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겁니다. 에이, 정비소님, 나한테 100억만 생겨봐요. 제가 저 김대박 씨처럼 멍청하게 집 사고 차 사고 돈을 펑펑 쓰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조용히 미국 S&P 500 ETF나 고배당주에 전액 다 넣어두고 1년에 3, 4억씩 배당금 받으면서 절대 원금 안 건드리고 얌전하게 살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큰 돈을 단기간에 벌었을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파괴력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오직 내 판단과 베팅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이면 우리 뇌는 문자 그대로 코카인 같은 마약에 취한 상태가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 수치가 한계치를 뚫고 폭발하는 거죠. 이때 인간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시장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는 천재다. 내가 이깟 시장의 법칙을 못 이기겠어? 라는 무서운 오만함에 빠집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안전한 ETF에 넣어두고 배당금 3% 받으면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미 하루에 100% 수익률의 쾌감을 맛본 뇌는 3% 이자율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1억을 100억으로 만들었는데 이 남은 45억으로 500억, 1000억을 못 만들겠어? 라며 더 큰 레버리지를 끌어쓰고 선물 옵션이나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 같은 훨씬 더 위험한 자산에 몰빵하게 됩니다. 철저한 분석이 아니라 순전한 운으로 번 돈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한 대가는 전재산 탕진이라는 혹독한 파산입니다. 비유하자면 일종 보통 면허만 겨우 딴 초보 운전자가 우연히 F1 경주용 머신에 시동을 걸었다고 해서 자기가 슈마허가 된 줄 알고 시속 300km로 풀악셀을 밟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는 굳이 안 봐도 참혹한 대형 참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면의 오만함이나 씀씀이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외부의 적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분노한 대중의 죽창입니다. 여러분, 내가 벼락부자가 된 사실을 자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마에는 나 돈 많으니까 제발 뜯어먹어주세요 라는 붉은색 타겟 마크가 찍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올까요? 명절 때 얼굴도 안 비치던 친척들이 사업자금 5천만 원만 빌려달라며 찾아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동창들이 술을 사달라며 연락이 옵니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사기꾼들은 온갖 그럴싸한 투자처를 들고 여러분의 문을 두드립니다. 돈을 안 빌려주면 돈 좀 벌더니 사람 변했다 독한 놈이라며 온갖 저주와 쌍욕을 뒤집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불특정 다수의 사회적 시기심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수십 년간 매일 야근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번 돈,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가 된 사람의 부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납득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 혹은 부동산으로 운 좋게 한 번에 벌었다고 생각하는 돈에는 뼈에 사무치는 극도의 적대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타인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드의 심리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두르며 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보다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열등감과 상처를 후벼파고 나를 향해 보이지 않는 분노의 화살을 날려주세요라고 사방팔방에 초대장을 돌리는 자의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내거나 작은 실수라도 하는 날은 졸부새끼 임성보소라며 인터넷에 신상이 털리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 대를 이어 그 막대한 부를 지켜낸 전통적인 부유층들은 철저하게 스텔스 웰스라는 철학을 목숨처럼 실천합니다. 군사무기인 스텔스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망에 절대 잡히지 않고 조용히 날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막대한 부를 타인의 레이더에 띄우지 않고 철저히 숨기는 겁니다. 그들은 굳이 가슴팍에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수백만 원짜리 명품 티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이마트에 갈 때 입는 허름한 반바지에 낡은 티셔츠를 입습니다. 최신형 페라리를 색깔별로 모으는 대신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안전하고 평범한 국산 세단이나 패밀리 SUV를 탑니다. 인스타그램에 1박에 200만 원짜리 호캉스 사진을 올리며 남들의 얄팍한 부러움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돈 쓸 줄 몰라서 바보같이 구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를 과시하는 순간 따라오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 똥파리처럼 꼬이는 사람들로 인한 인간관계의 파탄, 그리고 쾌락의 쳇바퀴에 빠져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그 끔찍한 심리적 함정을 뼛속 깊이 유전자 단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 냉혹하고 살벌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어떻게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큰 돈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당장 내일부터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만의 enough, 충분함의 기준을 정확한 숫자로 계산하십시오. 얼마가 있어야 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정확한 수학적 계산이 없으면 당신은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을 가진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보며 질투하고 평생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가족의 평범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월 현금 흐름이 500만 원, 연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른바 파이어족들의 4% 룰인 연 지출액의 25배에 따르면 약 15억 원의 안전자산만 세팅되면 당신은 평생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명확해졌다면 그 목표치가 달성됐을 때 과감하게 투제창을 닫고 탐욕의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출 줄 모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는 결국 낭떠러지로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산이 늘어날수록 생활 수준은 의도적으로 한 박자, 아니 2박자 늦게 올리십시오. 투자로 소득이 2배 늘었다고 지출도 똑같이 2배로 늘리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 좋게 거대한 부가 생겼다면 80대 20%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늘어난 부의 80%는 내 눈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장기 채권이나 인덱스 펀드 같은 안전자산으로 격리해 묶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20% 이내의 돈으로만 일회성으로 나를 위한 보상을 즐기십시오. 지평수를 늘리고 유지비라 많이 드는 비싼 차를 사는 것은 내 목을 조르는 고정지출을 늘리는 최악의 악수입니다. 셋째,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에게 자산 규모를 밝히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에 굳이 비싼 오마카세나 시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에게 밥값을 쏠 때도 나 돈 좀 벌었어가 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작은 보너스가 나와서 기분이다 정도로만 얼버무리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침묵은 단순히 얌전한 미덕이나 겸손이 아닙니다. 이 살벌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돈과 멘탈,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자산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비싼 차를 사고 온몸에 명품을 두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오늘 내가 굳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굽신거리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할 완벽한, 온전한 자유가 있다라고 내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운 좋게 번 100억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철학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의 무게가 여러분을 통째로 짓눌러 삼켜버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단단한 경제적 멘탈을 갖춰야 합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쥐어 통제하는 이 스텔스 웰스의 태도를 오늘 이 영상을 본 직후부터 당장 여러분의 마인드셋에 장착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경제정비소가 전해드린 이 뼈 때리는 조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피 같은 자산을 지키고 흔들리는 멘탈을 꽉 잡아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떤 채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지켜드릴 더 날카롭고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제정비소였습니다.